인류는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며 살아왔어요. 시간이 흐르며 자연적으로 극복된 경우도 있었지만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극복해낸 경우도 있었죠. 1929년 미국 경제 대공황으로 세계적 규모의 경제 패닉이 발생하자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루즈벨트가 뉴딜 정책을 추진한 것은 후자에 해당되는데요. 국가 공공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 상황을 뒤집은 성공적인 사례죠. 현대에도 인류는 여전히 많은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는데요.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일상이 멈추면서 취업률과 함께 소비가 줄고 소상공인의 생계가 위협받는 등 악순환이 심각했죠. 뿐만 아니라 인류가 환경에 준 영향이 기후변화로 고스란히 되돌아와 기후위기라 불리기에 이르렀습니다. 매년 지구 평균 온도가 역대급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기후변화의 큰 원인인 탄소 배출량은 쉽게 줄어들지 않는 상황. 산불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해수 온도가 상승하며 해양 산성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서식 환경이 변화하면서 생태계가 파괴되어 동식물의 멸종 속도도 점차 빨라지고 있죠. 각종 농산물의 작황도 나빠졌고 기후변화로 삶의 터전을 잃는 기후난민도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의 등장에도 기후변화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에는 환경 파괴가 따라오고 반대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를 줄이면 경제가 침체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경제와 환경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등장한 정책이 있었으니 바로 그린 뉴딜 정책입니다. 화석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등 저탄소 경제 구조로 전환하면서 고용과 투자를 늘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는 치트키 같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 목표치를 2009년부터 설정하기 시작했지만 매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금처럼 유지될 경우 2100년까지 누적 피해 비용만 약 3,128조 원이 예상되는 만큼 기후대책 마련이 시급한 한편 경제성장률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어 경제대책 역시 무시할 수 없었죠. 그래서 발표하게 된 것이 그린 뉴딜은 물론 디지털 뉴딜, 안전망 강화까지 포함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이에요. 이 중 오늘의 주인공 그린 뉴딜은 에너지 중심의 녹색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먼저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위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패시브 기술과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액티브 기술을 공공시설로부터 차츰 적용해 제로에너지화하려고 합니다. 공공건물을 친환경 에너지, 고효율 건물로 신축 혹은 리모델링하는 그린 리모델링과 친환경, 디지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이 대표적이죠. 또 전력망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ICT 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그리드, 재생에너지와 기존의 화석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신에너지를 합친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를 통해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형태를 확산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그린 산단, 즉 똑똑하고 친환경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해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사용이 가장 많은 산업 부문에 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이죠. 하지만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생각하실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적용되면 2050년 우리의 일상은 지금과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도심에도 나무가 많아져 환경이 쾌적해지고 재생에너지의 사용과 효율적인 전력 관리로 전기요금이 낮아질 수 있죠. 또 그때쯤이면 여러분들도 전기차나 수소차를 운전할 수도 있겠네요. 무엇보다 이러한 변화는 관련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여러분 중에도 분명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제조, 서비스, 전문 인력 분야에서
다양한 고용이 일어나 2050년 세계적으로 9,98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개인이 생산한 소규모 전력을 직접 사고 파는 에너지 프로슈머,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각종 도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스마트 도시 전문가, 신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연구하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농업에 접목할 정보통신 기술을 개발하는 스마트팜 구축가 등 새로운 직업도 많이 생겨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햇빛이 없어도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광합성을 하도록 해주는 탄소 제로 식물 LED를 만들어 볼까요? 식물이 광합성을 일으킬 수 있게 해주는 파장의 빛은 315에서 780 나노미터 정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파장의 빛이 있으면 꼭 햇빛이 아니더라도 광합성이 가능하거든요. 식물 LED 만들기 키트에는 원형 막대, 사각 케이스, 나무 막대, 사각 EVA, 검은색 전선, 식물 LED, 회로보드, 전직 기우개, 양면 테이프, 안전캡 2개, 스위치, 그리고 충전지가 들어있어요. 작은 부품이 많으니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여기에 추가로 가위만 준비해 주세요. 준비물을 모두 확인했다면 만들기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식물 LED 뒷면에 필름을 벗긴 후 나무 막대의 끝에 맞춰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는 식물 LED의 빨간색 전선은 회로보드의 빨간색 전선에, 검은색 전선은 따로 준비된 검은색 전선에 연결해 줄 건데요. 피복을 벗기고 서로 꼬아 연결한 뒤 안전캡을 씌워주면 됩니다. 회로보드의 검은색 전선과 식물 LED에 연결한 검은색 전선의 반대쪽 끝 역시 피복을 벗기고 스위치의 양 끝에 각각 꼬아 연결해준 뒤 전직 기우개에 충전지를 끼우고 스위치를 눌러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하면 내부 구조는 완성! 이제 식물 옆에 설치할 수 있도록 몸체를 만들어 줄 건데요. 양면 테이프를 4등분으로 자른 뒤 전직 기우개, 스위치, 회로보드의 뒷면과 나무 막대의 끝 부분에 각각 붙이고 이 중 나무 막대는 사각 EVA 1개에 구멍을 가리지 않도록 붙여주세요. 나머지 2개의 사각 EVA 중 1개는 구멍을 뚫어 원형 막대 중간에 끼우고 1개는 사각 케이스를 접은 뒤 바닥면에 끼워줍니다. 이제 전직 기우개를 뒷면에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 검은색 전선이 아래로 가도록 사각 케이스 안에 붙여주고 원형 막대기를 끼운 사각 EVA를 사각 케이스 윗면에 끼워주세요. 마지막으로 원형 막대의 위쪽에 나무 막대와 붙인 사각 EVA를 식물 LED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끼워준 뒤 회로보드와 스위치는 사각 케이스 겉면에 적당한 곳에 붙여주면 진짜로 완성! 이때 충전기를 연결하는 은색 부위를 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배터리가 다 됐을 때 5핀 충전기로 충전해서 쓸 수 있어요. 완성된 식물 LED는 식물의 높이에 따라 높낮이도 조절이 가능하답니다. 자, 이렇게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 알아본 뒤 탄소 제로 식물 LED까지 만들어 보았는데요. 정책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후를 안정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없다면 위기를 탈출하기 힘들 거예요. 혹독한 더위와 추위 같은 일상의 불편뿐 아니라 나아가 인류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기후 위기에 대해 많이 공부하고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